안녕하세요. 회의 전에 중국어 공작실입니다. 11월에도 많은 드라마들이 방영됐습니다. 최근 가장 주목받는 드라마는 디리러 바진 성국주연의 판타지 드라마 효기청양이라고 하고요. 곽건아의 타이신마 의연 단신 그는 왜 아직도 싱글일까도 고평가를 받고 있죠. 고장극들도 역시나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인들은 어떤 드라마를 정주행하고 있을까요? 미스터리 드라마 수영 미궁은 요범 윤방 주연으로 평가가 괜찮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사제지간으로 나오는 두 주연 배우의 티키타카를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서로를 눈꺼시려 하지만 또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다만 전개 속도가 비교적 느려 호불호가 갈렸다고 하고요. 또반 평점은 6.4를 기록했습니다. 1994년 여름 북쪽 골목에서 여자아이가 잇따라 골목에서 살해당하자 살인자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시절에는 골목에 CCTV가 없었고 DNA 기술은 더더욱 없었는데요. 용의자를 잡으려면 집집마다 방문해야만 했죠. 경찰은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사건에 뛰어들지만 그들의 유일한 단서는 범인이 이 골목들을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것 단 한 가지입니다. 천지검심, 원제목 호요소홍랑 왕건편의 월용편과 회수죽정에 이어 시리즈의 마지막 세 번째 작품이었습니다. 화제성은 그렇게 높지 않았으나 평판은 괜찮았다고 하고요. 스토리가 잘 흘러갔고 두 주연 배우의 케미감도 강력했습니다. 호요소홍랑 시리즈 중 스토리, 케미감 모두 좋았던 드라마였죠. 어릴 때부터 요괴를 죽이고 악을 처단하는 일기맹의 최종 병기로 키워진 왕건북이. 그는 왕건 가문의 최강자입니다. 어느 날 왕건 산정에 첩자로 숨어든 거미 요괴 청동을 만나게 되는데요. 청동의 등장으로 부기가 갖고 있던 요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점점 바뀌게 되고 부기는 청동을 통해 더 넓은 바깥 세상에 대해 알게 됩니다. 수많은 시련과 고통 끝에 부기는 청동과 함께 왕건 산장을 떠나 자신이 깨달은 길을 걷기 시작하죠. 공준주연의 아마존은 작가 주목남의 동명소설을 각색했는데요. 고평가 무협극 소년가행의 외전이기도 합니다. 소년가행처럼 열혈 소년 무협 노선을 걷는 것이 아니라 강호의 어두운 면을 부각시켰다고 하고요. 액션씬이나 특수효과 모두 호평을 받았습니다. 퀄리티도 괜찮아 많은 시청자들이 정주행했다고 하네요. 또반 평점도 7.3이라는 꽤 높은 점수를 획득했습니다. 강호 제1의 자객 조직 아마의 두목이 위험에 처하자 두목자리를 빼앗으려는 3명의 가주가 자객을 보내 암살하려 합니다. 소모호는 아마의 주영단 수령으로 어쩔 수 없이 투쟁에 휩쓸려 들어가는데요. 소모호와 그의 친구는 각자의 신념을 위해 서로에게 검을 겨눕니다. 산하침은 정우회가 영리아 성하 이후 또다시 내놓은 고장 로맨스 작품입니다. 시동생과 형수 사이에 금기된 사랑, 권모, 사건 해결 등이 볼거리라고 하고요. 아쉬운 점은 송채은과 정우의 케미감이 그렇게 강력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화제성과 평가 모두 높지 않고요. 또반 평점도 5.3에 그치고 있죠. 산하침의 가장 큰 볼거리는 정우회라고 하는데요. 섬세하게 연기한 눈물신이 큰 화제를 몰고 왔었다고 합니다. 대장군인 초유의 아버지가 전장에서 전사하는데요. 중상을 입은 초유의 오빠는 이 사건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에 초유는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맹세하죠. 위씨 가문은 전투에서 참패를 당하고 위씨 가문의 막내 아들 위온 혼자만 살아남습니다. 초유는 위씨 가문의 시집과 조사를 시작하는데요. 처음 위온은 그녀에게 경계심을 품지만 그 후 함께 지내면서 그녀에게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죠. 수령음은 연하루와 마찬가지로 등평의 소설을 각색했는데요. 연하루가 또반 8.5의 호평만 받아 수령음에 대한 시청자들의 기대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또 드라마의 평판에 큰 차이가 났다고 하는데요. 일부 시청자들은 수령음이 전통적인 무협극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다른 시청자들은 스토리의 여운이 있고 스타일이 화려하다고 호평했습니다. 좋아하는 시청자들은 단숨에 정주행했다고 하고요. 불호인 시청자들은 몰입하기 힘들었다며 평가가 양분되기도 했죠. 다른 세계에서 온 신비한 고수 당여사 무림을 뒤흔들려는 음모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인물들과 얽히게 되는데요. 결국 무림의 사명을 맡게 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타위신마 의연 단신 그는 왜 아직도 싱글일까가 5위에 랭크 됐습니다. 일본 드라마를 각색했는데요. 부록의 실내 디자이너 유유는 대외적으로 비혼이라고 하고 다니지만 여러 차례 감정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연히 내과 의사인 고역가를 만난 후 감정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드라마는 현대 도시 남녀의 결혼과 연애관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첫방울 평가가 괜찮고요. 리메이크 작품이긴 하나 촬영 퀄리티가 좋습니다. 남주는 현실 감각을 가지고 있고요. 말은 험하게 하지만 마음은 착한 츤데레 스타일입니다. 과권하는 캐릭터를 위해 미세한 표정까지 잘 연기했고요. 귀여운 캐릭터입니다. 방영 성적도 좋은데요. 중국 넷플릭스, 틱톡 등의 플랫폼에서 인기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봉황태상은 주생료의 인가륜과 동궁의 팽소염이 함께 했는데요. 황제의 사랑과 갈등을 보여주고요. 인가륜은 이번에도 뛰어난 연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강제 결혼, 기만, 거짓 등이 있어 사람들을 매료시켰죠. 하지만 일부 시청자들은 줄거리가 동궁을 연상시키지만 동궁의 고퀄과 케미감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평가가 높지 않고도 후반 평점도 4.8점에 불과합니다. 동요 장은주연의 사희는 막장 가족 드라마입니다. 가족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고부 갈등, 채무 분쟁, 그리고 여러 가족 문제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이 매우 사실적이고요.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부분도 있으며 따뜻한 내용도 있습니다. 시청률이 매우 높다고 하네요. 명주는 막 결혼하고 임신했으나 남편이 불의를 보고 용감히 나섰다가 죽고 맙니다. 명주는 아이를 낳기로 결심하고 가족들의 사랑 속에서 상처에서 벗어나지만 시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시댁의 빚이 드러나는데요. 명주가 앞장서서 빚을 청산하고 가족을 하나로 묶어 다시 활기차게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효기청량은 보기 드문 디리러바의 판타지 모험 드라마입니다. 첫방울 평가가 괜찮은데요. 중국식 직의 분위기가 잘 드러났고 화면 또한 퀄리티가 좋았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한 신선한 드라마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디리러바가 연기한 석구라는 니시아정 영유나 삼생삼세 침상서의 달달하고 귀여운 캐릭터는 전혀 아닙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라고 하고요. 액션씬도 볼만하다고 합니다. 작가 섭석은 산해경을 주제로 한 전시회를 보고 영감을 받아 동양적인 색채가 강한 도시 판타지 소설을 쓰는데요. 소설에서는 은밀한 민간 인흥 조직인 남산 여빈의 석구라와 밝고 정직한 염척이 알게 된 후 몇 차례 목숨을 건 협력을 통해 점차 신뢰와 호감을 갖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위는) 당조괴사록 시즌3인 당조괴사록지 장안이 차지했습니다. 여전히 고퀄이고요. 인물 설정도 무너지지 않았고 대본 역시 충실합니다. 현재 도반 평점 8.1이라는 고득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효기청양, 봉황태상 등과 겨루고 있으나 이 중 눈에 띄는 성적을 보여주고 있죠. 예전 시리즈의 이야기와 이어지는데요. 노름품과 소무명은 여러 사람으로 구성된 탐험대를 이끌고 강국이 바친 황금 복숭아를 호송한다는 명목으로 장안으로 돌아옵니다. 번화한 장안에서 노름풍은 옹주 사법부로 복직하고 소무명은 특수한 간직을 수여받는데요. 두 사람은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뿐 아니라 장안 각지를 돌아다니며 더 많은 백성들을 만나죠.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워만 부젠부산.